그냥 애들 모아놓고 문제 풀어주던 선생님 특성을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A에는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학원에서 수학 이해하게 가르쳐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성적 올라요? 엄마, 이 학원은 선생님이 이해가 잘 가. 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난 어떤 말인지 알겠어. 성적 오릅니까? 안 올라요, 솔직히. 그죠? 안 올라요. 성적 올리려면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경험이 있든가, 아니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역량이 뭐가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수학을 이해하게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영어 그렇게 배웠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말 못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이들 특성을 이해해줘야 돼. 그냥 애들 모아놓고 문제 풀어주던 선생님 특성을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A에는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애를 키워주려면, 이런 역량을 강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한테 이런 거를 필요하고 언제부터 뭘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엄마한테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많은 학원들에서 애들 분석을 해. 근데 분석 이거야. 연산을 자꾸 틀려요. 그래서 솔루션이 뭐예요? 한 바퀴 더 해. 집중해. 연산 반복 훈련해. 안 된다니까요. 된 애들이 있는데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주고 싶다. 그게 사고력 훈련, 사고력 문제집 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공부 잘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그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불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자랑하고 봐야지. 이게 그렇게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은 조금 다른데 밑에 있던 친구들은 완전 수직 상승. 예를 들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하잖아요. 역량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면 이제 딱 답이 나와요. 저는 그 역량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명상해야 돼, 명상. 우리 수업 보면은요, 명상해 애들이. 저희 애들도 하루에 10분 정도 말 안 하기 시간을 꼭 가져요. 오늘은 게임 많이 했으니까 말 안 하기 시간을 가질 거야. 그 다음에 글쓰기. 글쓰기 꼭 해야 돼, 글쓰기. 내가 생각한 것들을 말로 하고 그 말을 글로 옮긴다. 때로는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 이게 왜 필요하죠? 수학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고요. 그거를 식으로 쓰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가르치죠.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주제. 우리 주위에서 수학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토론하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반 중에 중학교 1, 2학년 같이 묶는 반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 중학교 1학년들도 시험 공부 시킬 거예요. 그냥 왜냐면 요즘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도 안 해봐가지고요. 시험을 진짜 못 봐요. 시험을.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랑 초등학교 때 그냥 시험을 준비시키려고요. 정시대회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이 암기 과목을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험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의 공부 시간은 어떻게 짜내야 되는지,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집중으로 들어가는 루틴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학원은 테스트가 선별 테스트가 아닙니다. 저희 학원은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제가 질문을 해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한테 알겠지? 애들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이해 못했으면서 네 넘어가요. 절대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뭐죠?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해야 돼요. 이 문제는 무슨 뜻이고 여기에 나온 조건은 뭐가 있으며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고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연립방정식 문제 내주잖아요. 그럼 애들 되게 재밌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재밌지? 너무 재밌대. 자, 그러면은 지금 소랑 오리 했지.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잖아요. 한 명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만 진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서술형 무슨 문장제로는 못 만들지만 연립방정식 문제를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준다. 전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뭐 하고 싶은 건지 아셨나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학원이 뭐냐?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든다. 저의 목표는요, 중1이 전성기인 애들이 아니에요. 아, 답답해. 얘 어떡하면 좋지? 놓친 것 같아. 우리 애 망했나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 우리의 목표는 중3이다. 중3. 물론 이제 그 전에 성적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이 아이의 맥스가 나오는 시기는 언제로 만든다? 중3으로 만들어야 돼. 그 전에는 시험 스킬로 커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3 때부터 진짜 이 아이의 역량이 빵 터져. 왜 중3이라고요? 중1, 2까지는 암기로 돼요. 중3 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돼? 나가 떨어져요. 그럴 때 나는 수학이 점점 쉬워지는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중3 때부터 수학이 점점점 쉬워져요. 왠지 아세요?
새로 배우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에서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삼각함수 정도? 지수로그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새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미분적분도 예전에 배웠던 거 갖다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구조화가 되는 사람을 막 길러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애들 재밌게 해야죠. 애들 힘들게 하는 게 의미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입시에 승리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시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언제 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해서 중3 때 맥스가 터지게 만들어줘야 된다.